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6일 화요일 홍스탁 진행 맡은 홍전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 잠깐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 10초 정도, 10초 정도 잠깐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네. 시작부터 되게 즐거웠죠? 아, 네. 그죠? 네, 아주 많이 우셨어요. 네. 왜 웃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네. 아니 이제 분명히 저희가 이제 슛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드시고 카메라를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저희 다 깜짝 놀라가지고 네. 네, 이제 우리 위로님이랑 인사하기 전에 네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거 우리 노란톡 있잖아요. 아, 네네네. 노란톡에서 우리 지금 이렇게 네. 실시간이다라는 걸 소통, 인증하기 소통. 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역시. 보내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소통 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되고 있는 거를 노란톡 안에서 좀 인증을 맞아요. 좀 이렇게 하면서 오, 네네. 좀 더 소통감 있게 네. 우리가 또 요즘 대세가 소통 방송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소통.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소통 방송 인증샷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어땠어요? 네. 기대됩니다. 이따 기대되죠?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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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 또 네? 시장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네. 우리 위로님 또 인사 한번 또 해주시면서 네네네. 노란통 메신저 참여 소개. 방법 안내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위로입니다. 우리 즐겁게 또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스튜디오 자체가 또 이렇게 즐겁게 시작을 하다 보니 얼마나 오늘 재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소통 함께 노란톡 보실게요. 네,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기분이 참 좋은데 근데 이제 이런 상승장이 언제까지 또 지속이 될 건지 네. 여기에 대한 또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이슈들이 사실은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또 따라 이 시선이 갈리게 되는데 네. 의견이 갈리게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홍스탁만의 해석으로 또 다시 풀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황부터 오늘 정말 알차게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선생님이랑 이제 이동을 하면서 오늘 이런 이슈 해볼까요? 이런 이슈 해볼까요? 이야기를 드리니까 너무 좋다면서 다 다뤄보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월화수목 데일리로 방송을 하다가 월화에 좀 양질의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퀄리티가 좋은 컨텐츠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오늘의 이슈도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의 또 상승장에 대해서도 시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쌤 오늘 미국 좀 증시가 좋고 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와줬잖아요. 오늘 시장 좀 좋게 보셨나 봐요. 이게 입이 귀에 걸리셨네요. 너무 이제 네. 빨간 상승장이다 보니까 너무 사실은 행복하셔서. 이게 네.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았지 않습니까? 제 휴대폰도 빨갛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다 빨갛거든요. 그러니까요. 넥타이도 이제 다 빨개요. 레드, 네. 저는 뭐 속옷도 빨간색만 입고, 네. 뭐 이렇게 뭐 다 빨간 것만 선호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이런 빨간 시장 속에서 네. 우리가 또 경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또 경계를 또 해야 네네.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940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 네. 코스피는 3067포인트대까지 올라왔어요. 음.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3150포인트대 코스피 여기가 이제 저항선인데 네. 거의 가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940선을 회복을 해주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975포인트 여기가 이제 저항선인데 오. 거의 좀 다가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저항선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항선이라는 거는 부딪혔을 때 뚫기 어렵다. 저항을 맞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하는 건데 저항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다시 눌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 저항선을
뚫고 가면은 재상승장이 시작이 되는 거고 네. 저항선을 뚫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락장으로 추세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당연히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개인이랑 외인이 코스피에서 조금 팔았지만 네. 기관에서 또 계속 우리가 연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매수로 맞아요. 전환을 해줬어요. 연기금에 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관이랑 외인이 동반 매수를 해줬고 개인만 홀로 매도를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승을 했죠. 1.48포인트대 네, 네. 상승을 해주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0포인트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크게 따로 뭐 브리핑할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경기 민감주가 조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네. 그 이유는 경기 재개에 대한 희망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에 조금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기 재개에 대한 경제가 재활성화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다우나 S&P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이 경기 민감주를 좀 움직여줬다라고 좀 생각을 해도 괜찮은데 자, 다만 제가 이제 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기 지금 네, 안 좋다. 맞아요. 근데 경기 재개가 되더라도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경기 악화가 더 중요하지 경기 재개가 되는 거는 악화가 되는 거를 조금 방어할 수 있는 미약한 수단인 정도인 거지 다가올 경기 이 악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 경기 민감주가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는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뜻이 되겠고 결국은 또 경기 방어주 쪽으로 우리가 투자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통신 섹터 같은 경우는 잘 움직여주지 않다가 오늘 또 시세를 잠깐 줬는데 네. 통신 섹터, 2차 전지 그리고 경기 방어주 요렇게 세 가지 정도 섹터는 우리가 조금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기보다는 경기 방어주나 아직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쪽이나 이런 쪽들 좀 공략하는 게 더 오히려 나은 방향인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슈 뭐 이런 것들 많았는데 네, 네. 마켓컬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쿠팡 뭐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제 마켓컬리로 넘어갔다가 마켓컬리는 쿠팡만큼의 또 화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맞아요.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쿠팡은 뒤에 뒷배가 크게 존재했고 마켓컬리는 네. 좀 미비하죠. 그리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결국은 국내 상장 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나스닥이 어렵다라는 거를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국내 상장 쪽도 뭐 추진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나스닥에 상장을 안 하더라도 국내 주식에만 국내 증시에만 상장을 하더라도 네. 사실 그 파급 효과는 클 수밖에 없어요. 다만 나스닥에 미치진 못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조금씩 더 움직여줄 수는 있지만 쿠팡만큼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 요거 조금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네. 최근에 또 이제 이 나스닥 상장이 계속 이슈다 보니까 맞아요. 그 나스닥 뭐요? 그게 예? 저기 이제 업비트. 네, 네. 업비트 관련 좀 공부 좀 해보셨어요? 비트요. 네. 네. 그러니까 업비트가 이제 네. 두나무라는 게 있어요. 두나무. 네. 뭐 두나무. 아, 두나무. 네, 네. 두나무 들어보셨죠? 네, 네, 네. 나무 두 개예요? 아니죠. 네. 두나무. 네. 자, 예. 네. 예. 두나무. 네. 예, 갑시다. 두나무인데 이 두나무가 이제 업비트의 이제 최대 주주예요. 실질적인 경영권자인데 근데 이제 이 업비트가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긴 어디까지나 이슈일 뿐이고 그리고 또 요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이슈에 조금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왜냐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두나무랑 이제 관계회사예요. 관계회사가 뭐냐? 네. 사실은 지분을 단순히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지분권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네. 관계회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분을 갖고 있지만 그 지분이
내가 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운영을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관계를 보고 관계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카카오는 두나무의 관계회사다 보니까 좀 연관성이 깊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우리 가상화폐 쪽으로도 지금 이제 사업성을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네네. 업비트, 두나무, 카카오. 지금 그렇다면 업비트 뒤에는 어떤 뒷배가 있다? 카카오라는 뒷배가 있다라는 거죠. 네.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도 과감하게 좀 사업 확장을 네. 하고 있고 여기에 두나무라는 회사가 또 이제 관계회사로 얽혀 있고요. 네네. 업비트가 또 여기에 또 얽혀 있다 보니까 업비트 상장 소식에 카카오가 조금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체크해 보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딱 이 시황 브리핑을 쭉 들으시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홍스탁에서밖에 들을 수 없겠구나라는 소식들을 딱 들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주식 방송들이 있고 우리 많은 분들이 너무 훌륭하게도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우리 딱 홍스탁에서는 정말 쉽고 또 명확한 명쾌한 그런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홍스탁을 사랑해 주시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 너무 딱 명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알찬 이슈 소식들이 많잖아요. 네, 쌤, 이 뿌이뿌이 울리는 이 핫이슈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네. 이슈? 핫이슈. 네. 제가 궁금한 게 문득 네. 있었는데 이게 이슈, 핫이슈가 네. 우리 예전에 어떤 노래 기억 안 나나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초 미만이면은 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10초 미만이면은 그거 좀 잠깐 나가면은 뭐 괜찮을 것 같은. 아, 네. 네. 이게 네. 정말 우리 아무튼 뭐 이제 어떤 이슈로 가지고 왔는지. 네, 저는 선생님의 이 디테일과 섬세함을 볼 때마다 늘 놀랍니다. 박수를 정말 탁 치면서 바로 이제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데일리 이슈 소식과 또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소식들을 좀 몇 개 같이 가져왔어요. 네, 첫 번째는 우선 황사. 오늘 미세먼지도 심하고 좀 황사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또 홍스탁에 하면 다르다. 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쌤, 오늘 황사 관련주가 좀 좋게 긍정적으로 많이 움직여주는 모습들을 네. 보았는데 이 이슈 어떻게 좀 보셨어요? 황사는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네. 강의를 해줬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때 음. 포트폴리오 강의해줬었나? 언제요? 여기서. 네. 어제요? 아니 예전에. 네. 예전에요? 예, 한 번 그때 매물대 한번 해주셨어요. 매물대 강의. 네, 매물대 죄송합니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 네. 아무튼 요거 서운해. 서운해. 요거 네, 어디서 하신 거야? 자, 이거 왜 이야기가 드리냐면 네. 테마는 돌고 돕니다. 네. 순환은 돌고 돌아요. 돌고 돈다. 네. 네. 테마의 순환은 돌고 돈다. 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음. 계절마다 음. 때마다 찾아오는 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테마가 있어요. 네네네. 그게 뭐냐면은 계절 테마, 계절 테마. 정치 테마, 아. 정책 테마 네네. 이런 것들이에요. 오.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 찾아오죠. 순환이 되는. 네, 그러면은 이 네. 황사 관련주 같은 경우는 네. 어디에 속할까요? 항상 찾아오는 계절 테마에 속합니다. 이건 언제 와요? 봄. 봄, 여름 이때 오죠. 봄, 여름. 네. 근데 봄에 이제 시작이 되죠. 네. 그죠? 보통 4월이 가장 심합니다. 그쵸. 4월, 5월 이때가 엄청 심한데 요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또 오는. 예, 계절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선침에 가능하죠. 선취매. 예, 제가 이제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네. 선침에 관한 이야기였었어요. 미리 결국은 알고. 이렇게 때가 되면 찾아오는 것들은 우리가 선침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이렇게 네. 선침해하면은 무조건 있죠. 뭐 한 12.5%짜리도 있고 뭐. 네. 또 오면은 또 오르고 막 네, 오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선침해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선침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황사는 매년 찾아와요. 네. 그죠? 그리고 또 뭐 여름 때는 여름이 안 찾아오나요? 찾아오죠. 찾아오죠. 또 여름 때는 뭐 테마. 제습기, 에어컨, 네.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계속 오고 있고. 그리고 봄에 또 계절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꽃? 봄에 꽃 같은 거 많이 찾아오죠. 네. 그죠? 그럼 이때 우리가 밖에 나가 나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봄 때 살인 진드기. 살인 진드기 이것도 많이 찾아오죠. 네. 요런 거.
많이 찾아오잖아요. 네. 또 겨울에는 뭐 찾아와요? 추운 겨울에는 난방. 다 춥잖아요. 네. 그죠? 난방 관련. 난방 이렇게. 관련주. 오고. 오. 어. 딱 계절 테마. 맞아요. 이게 딱 네, 계절 좀 이렇게 테마네요. 옵니다. 또 겨울에 찾아오는 네. 거 있죠. 구제역. 뭐 이런 것들도 찾아오고. 네. 뭐 이런 것들 많이 찾아오죠. 네, 좋습니다. 오늘의 이슈에서도 계절 테마,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면서 계절 테마에 대한 뭐 순환에 대한 그런 명확한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 황사 관련주에 대해서 뭐 미세먼지에 대해서 다뤄보시면서도 이래서 이게 선취매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까지 좀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은 제가 좀 몇 가지 이슈를 준비해왔다라고 했는데 가치 투자자들이 요즘에요 이 고성장 기술주를 좀 눈여겨본다라고 해요. 좀 쌤께서는 이 이슈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고성장 기술주 괜찮아요? 네네네. 사실은 이 지금 네. 제가 음. 전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네. 산업의 좀 과도기 시즌이다. 네네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술 전쟁의 과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3차 산업은 공장에서 찍어내면 되고 결국은 네. 자원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자원보다는 기술이 좀 많이 그렇죠.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전쟁에서 기술의 과도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고성장 기술주라는 거는 또 다른 모멘텀이 된다는 의미죠. 사실은 네. 고성장 기술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치 투자하기에 적합한 적합하다. 적합한 거죠.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의 이슈에서 좀 많은 알찬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제가 많은 조언들이랑 좀 이런 방법들을 몇 가지 딱딱딱 잡아오면은 쌤께서 막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런 정보들 다 나누시고 소통해 가시면서 본인의 걸로 만드시면 우리 내외경제 홍스탁에서 하고자 하는 게 홍주원의 빨간 계좌 만들기 프로젝트잖아요. 내 계좌가 좀 빨간색이 될 때까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 반도체 얘기는 해도 끝이 없고 왜 이렇게 이슈가 많은지 싶은데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슈는 이 대만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든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대만 자체가 팹리스 산업에도 좀 발달이 되어 있다고요? 네, 맞아요. 팹리스 산업 쪽으로 상당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대만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죠. 슈퍼 사이클. 그러니까 이제 업황이 네.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네네. 단발성 사이클이 아니라 장기적 사이클로 슈퍼 사이클이 돌아간다라는 계속해서. 거예요.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반도체 업황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또 여기에 우리나라 또한 네. 이 대만만 반도체 생태계 만드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제가 기술 전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기술 전쟁의 일종이에요. 반도체도 기술이다 보니까 이 기술을 누가 먼저 빨리 네네. 뭔가를 이뤄가느냐 이 차이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결국은 이제 반도체는 앞으로 미래 산업에 뺄 수 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네.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 사이클은 지금 이미 예견된 거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반도체는 괜찮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누가 얼마나 인내심 깊게 끌고 가냐 네. 이거죠. 네. 이거는 이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가치적으로 하는 투자고.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언제 매수를 할 것인가를 보는 게 이제 그때는 알아서 이제 기술적으로 투자를 하셔야죠. 그게 이제 관건이고, 네, 좋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슈를 엄청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이 이슈를 또 가져와도 되나 싶은데 장기적으로 볼만하게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슈로 계속해서 봐도 좀 괜찮은 섹터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은 또 제가 준비해온 이슈는 이 테슬라도 찾는다는 K 금형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이 금형이 테슬라랑 반도체에도 우리나라 금형을 좀 공급을 한다고 해요. 이 금형에 대한 이슈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네. 그 금형 생산국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일본을 제쳤을 거예요, 이미. 제친 이미 지게 됐습니다. 제쳤다. 예. 네. 이게 이제 금형이라는 거는 금속 물질의 형을 말하는데 네네네. 이제 알루미늄이라든가 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보통은 그 금형 주형으로 사용이 돼요. 네, 그래서 네네. 이제 자동차, 휴대폰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규격 사이즈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뭘 보고 많이 따라 만들었어요?
일본 걸 일본. 많이 보고 따라 만들었잖아요. 네. 막 이제 뭐 TV 사이즈며 뭐 이런 그렇죠. 것도 네. 막 다 그리고 막 프레임 자동차 프레임도 사실은 일본 차를 많이 네. 우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했었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뭐 예전에 뭐 소니 그러면 엄청 났었잖아요. 그쵸. 뭐 다 따라하고 막 네. 이랬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제2금형, 재팬 금형이라고 한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미 이제 뭐 TV 누가 소니 거 사요? 다 삼성, LG 거 우리나라 쓰죠. 거 사죠. 네, 네. 삼성, LG 거 사죠. 누가 그거 사요? 네. 그죠? 그럼 전 세계는 이미부터 K 금형을 많이 규격 사이즈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규격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제 틀 뭐 이런 것들을 K 금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지금 뭐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게 바로 또 K 금형이다 보니까 네. 또 금형 관련주들 분명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금형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뭐 네. 철강도 움직이고 뭐 다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프레스 산업 하는 쪽을 잘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 프랩스 방금 산업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프랩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프레스가 프레스죠 뭐. 프레스가 네. 프레스다. 네. 네. 그냥 우리가 이제 그 금속의 재질로 어떤 네. 형을 만드는 걸 가지고 네네. 한다 그랬잖아요. 네. 프레스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프레스 산업. 네. 프레스는 이제 어떤 철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모양을 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산업 쪽으로 또 좀 가도 괜찮다. 철강 관련주도. 네, 뭐 그것도 괜찮고 네, 프레스 아무튼 뭐 산업도 K 금형에 괜찮고. 관련돼서는 다 봐도 네. 되는데 음. 그 중에서 뭐 좀 꼽아 뭐라 그러면 저는 네, 네. 이제 프레스. 프레스. 네, 왜냐 올해부터 음. 이 철강업이 제가 강세장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철강업이 강세장이라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내리막을 끊어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형주 위주의 철강업이 네. 강세를 보일 예정이에요. 그리고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철강업의 또 연관성이 깊은 프레스 산업 또한 같이 같이 이제 좀 좀 이렇게 좋아요. 당연히 좋아지는데 오. 여기서 또 뭐 K 금형 이러니까 당연히 또 네. 이렇게 이슈가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우리가 찾아서 공부를 좀 해봐야 네.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금형업 같은 경우는 이미부터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나오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뭐 K 금형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막 수두룩히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좀 관련주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관련주 찾아가지고 차트도 네.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오. 네. 그럼 좀 약간 눈여겨봐도 괜찮을 만한 그런 네. 부분이다라고 네, 좀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주신 거죠.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좀 알차게 다뤄봤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도 내가 또 알고 싶고 내가 궁금한 이슈들도 있다. 내가 좀 알아보고 싶은 내가 직접 질문하고 싶은 그런 질문들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콩스탁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핸드폰도 켜기가 좀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 켜세요. 그리고 지금 하단에 나가는 이 QR코드만 딱 찍으시면 바로 카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슈를 좀 알차게 다뤄봤다면 다음은 바로바로 증문즉답 들어가 봐야겠죠. 함께 하실 수 있는 소통방송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바로바로 증문즉답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다 들어와 계시죠? 자, 노란톡에서 바로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열차 화학이 폭스바겐의 배터리 자체 생산 소비 소식에 많이 하락이 되었는데요. 소식은 작년부터 들렸었는데 공식 발표 후라 요동을 좀 많이 치네요. 2차 전지 관련주들과 2차 전지 관련된 원자재 및 이 재료주들 좀 당분간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죠. 오, 네. 네. 네, 당연히 괜찮죠. 네. 네. 네, 좋습니다. 당분간 괜찮다고 합니다. 뭘 더 네. 들려드릴까요? 네, 이제 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재료주라든지. 그럼 이게 지금 질문이 네. 예, 자 폭스바겐이 음, 자체 생산한다 그래서 LG 화학이 하락을 했다 이 내용이잖아요. 네. 과연 폭스바겐 때문에 하락을 했을까요? 아니면 때가 됐으니까 조정이 들어온 걸까요? 때가 됐으니까 이제 뭐,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네. 제가 이제 항상 네. 하는 이야기가 네. 결국 기대감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그죠? 뭐 LG 화학이 폭스바겐 하나 때문에 뭐 망할 회사는 또 아니고 뭐 지금 폭스바겐 때문에 하루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어도 뭐 지속적인 조정을 받을 수는 없죠.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은 LG 화학은 이미부터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때가 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제 무슨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좀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이분한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네, 두루마리님한테. 네. 그러면은 두루마리. LG 화학이 최근에 차트를 보면요. 네. 네, LG 화학이 최근에 차트를 보면요. 네. 지금 이제 뭐 40만 원대에서 제가 그냥 일단 설명드릴게요. 40만 원대에서 10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40만 원대에서 10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두 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40만 원대에서 100만 원까지 두 배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40만 원에서 105만 원까지 올라간 게 폭스바겐 때문에 올라갔나요? 예? 아니죠. 그죠? 그럼 40만 원대에서 105만 원 올라간 게 폭스바겐 때문에 올라갔어요? 아니잖아요. 아하. 네, 그렇게 우미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럼 40만 원에서 105만 원까지 두 배 이상, 100%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은 네. 요 정도 내려가는 게 무슨 뭐 대수입니까? 네.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는 거죠. 네. 예, 주식을 너무 그렇게 의미부여하면서 네. 하게 되면은 주식 네. 못 해요. 딱 단순 명료한 우리 쌤이 늘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가보면은 이렇게 사운이 적혀져 있고요. 중용 23장 늘 강조하시는 그것도 붙어 있고요. 이제 뭐 주식이 제일 쉽다. 뭐 주식에 대한 그런 명언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마음을 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명료하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주식 하시는데 원칙을 세우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질문 또 바로바로 가볼게요. 오늘 아무래도 이번 주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쌤. 화요일이라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되면 또 아쉬워서 오늘 홍스탁 안 하나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시지 마시고요. 지금 들어오셔서 많이 질문하세요. 자, 우리 찬님. 찬님 질문 가볼게요. 체결 강도가 300% 정도로 높은데 상승하지 않고 1, 2호가를 왔다 갔다만 하는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체결 강도가 300% 정도로 높은데 상승하지 네. 않고 1, 2호가를 왔다 갔다만 하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이게 질문이 조금 잘못된 게요. 네네. 체결 강도가 300%까지 됐으면은 이미 상승이 나온 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미 예를 들어가지고 네. 주가가 쭉 빠졌어요. 음봉으로 네. 쭉 빠졌어요. 아래 꼬리를 달면서 쭉 회복을 해줘요. 그럼 이 아래 꼬리 달 때 체결 강도가 300%가 됐다 그러면은 이 아래 꼬리는 상승이 아니고 뭡니까? 이미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네. 양봉으로 쳤을 때 시가 대비 조금 올랐다. 5%가 오르든 3%가 오르든 7%가 올랐어요. 체결 강도가 높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든 체결 강도가 높아진 만큼 거래가 체결됐기 때문에 주가는 올랐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르고 나서 더 안 오르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게 네네. 300% 정도로 높았다라는 건 이미 상승이 났기 때문에 네. 300%가 됐기 때문에 상승을 해준 거고 네네.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안 오르는 거는 안 오를 수 있죠. 예. 이게 질문이 조금 애매합니다. 아, 또 우리 찬님이 혹시 이 체결 강도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혹시라도 이제 약간 무서워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 살짝 네, 예. 지금 좀 걱정이 돼가지고 네. 네, 찬님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네, 다 이게 좋은 마음에서 네, 해주시는 말씀들이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분은 이 닉네임이 굉장히 특이하십니다. 익절 날까지 계좌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아까 섹터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원리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섹터 내 종목에서도 좀 순환이 있을까요? 순환은 네, 왜 생기는 거냐면은 네네. 주식시장의 상승장이라 그래서 모든 전 종목이 다 빨간불을 켜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대기업 몇 종목만 해도 코스피를 움직여요. 근데 나머지 종목이 상승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상승이라 그래서 전 종목이 상승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일부 섹터가 시장을 견인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상승이 나올 때. 네. 자, 그러면 일부 섹터로 자금이 쏠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시장을 다 같이 올리면 참 좋겠지만 주식은 정해진 돈으로 정해진 양만큼 돌아갑니다.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 그죠? 그 한계치 내에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한 섹터 혹은 여러 섹터, 단발적인 섹터 테마들 이런 쪽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순환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런데 이 순환이 왜 생기는 걸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2차 전지 섹터 아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차 전지 네. 섹터가 쭉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LG화학이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다고 아까 걱정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왜 떨어졌다 그랬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졌다 올라서 그랬잖아요. 조정이 이제 들어올 때 그렇죠. 하겠다.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많이 올랐을 때 이거를 계속 더 올리기보다는 순환이 다른 쪽으로 바꿔가지고 잠잠했던 테마를 들어 올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만큼 벌써 고점 치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 기대감을 억지로 밀어 넣는 게 쉬울까요? 좀 이렇게 들어 올려. 조금 신선해야 기대감이 더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 잤다가 조금 몇 달 조용했네 요 섹터 요거 좀 한번 움직여 볼까 하면 또 기대감이 골로 쏙 몰리잖아요. 이거 지금 드디어 움직이나 이러면서 막 네. 그러면서 계속 테마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순환이. 그렇게 이제 순환이. 네, 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슈가 다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요번 달의 이슈는 뭐 친환경이었다 그러면 네. 저번 달의 이슈는 뭐 쿠팡이었다.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계속 이 이슈가 다르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이라는 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환이 돌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지속성이 있는 테마냐 없는 테마냐. 지속성. 예를 들어서 네. 단발성 테마다. 네. 단발성 테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단발성 테마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 없어요. 오, 단발성. 그 순환이 안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죠? 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순환이라는 거는 지속성 있을 때 얘한테 갔다가 네. B한테 갔다가 다시 A에 다시, 오고 A한테 네, 갔다가 네. 다시 B한테 가고 이게 계속 이게 순환이 돌아야 되는데 다시 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히는.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속성.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가 없으면 이게 순환이 도나요? 안 돌죠. 안 돌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순환이 지속성이 있는 테마, 지속성이 있는 섹터 내에서 네. 계속 돌아간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모든 섹터를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쵸. 기대감은 한 군데에 쏠렸을 때 그 효과가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니까. 기대감이 여러 군데로 쏠리게 되면은 이게 종목을 움직이는데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주식에는 주도 세력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주도 세력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합니다. 네, 어쩔 수 미국 없죠. 시장에도 존재해요. 네, 네. 그 큰 시장에도 존재해요. 근데 국내 시장에는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개미들은 결국은 이 주도 세력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무슨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그죠. 못합니다. 네. 이거 뭐 개인 투자자가 뭐 아무리 네. 단합을 한다 그래도 네, 네, 네. 안 돼요.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 기대감이라는 건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네. 분산이 되면은 기대감이 반감이 됩니다. 네. 근데 한 곳에 집중이 되면은 화력이 나옵니다. 화력.
그래서 이 테마라는 것들을 네. 순환이 돌아가면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가 주가를 올렸다가 또 뺐다가 이러면서 계속 이제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순환을 따라가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지금쯤 차트 보니까 이 들어오겠네. 뭐 지금쯤 이 재료가 좀 터질 때가 됐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이 뭐 이슈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순환은 언제든 돌아요. 언제든 돌아요. 예, 순환은 그리고 돕니다. 왜냐 또 그리고 도는 이유가 아까 말했죠. 계절 테마가 왜 있어요? 그것도 오니까. 계절이 오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죠? 정치 테마가 있어요. 선거철이 오니까. 그렇죠. 정책 테마가 왜 있어요? 매년 정책 발표가 나니까. 그죠? 뭐 이렇게 그냥 당연히 예를 들어서 여름 테마인데 겨울에 움직여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죠?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 명료하게 네, 좋습니다. 아, 오늘 이 바로바로 증론즉답 코너가 굉장히 핫한데요. 바로바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미키 씨 충성 질문. 아, 이제 질문에도 카테고리가 또 생겼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주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그중 경제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시적 경제랑 미시적 경제 두 가지 중 우리 홍준원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부분으로 보시는 걸까요? 경제의 거시적과 미시적을 구분을 해서 본다 그런다면은 이미부터 그거는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기 때문에 아, 네. 그렇게 공부하서는 안 되고 전반적인 것들을 다 봐야죠. 아, 전반적인 네, 것들을 다 봐야죠. 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이걸 뭐 제가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네. 하나요? 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지. 아, 그죠?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다. 공부는 스스로. 이거 맞잖아. 내가 무슨 여기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아니, 알려줘야 그러니까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네. 뭐 어떤 거? 그러니까 뭐라도 음. 뭐 홍스탁을 뭐 자주 챙겨 말아라든지 아. 뭐 이런, 네, 뭐 또는 네. 아. 뭐 아니 그런 의도로 질문하시는 건 아니, 아닌 것 같은데. 또는 뭐 이제 네. 뭐 너튜브에 우리 좋은 컨텐츠들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그거라도 보면은 또 이제 제가 생긴다. 제가 이제 너튜브에 네. 제가 이제 경제를 다루고 있는 영상들이 네. 많아요. 그러니까 전국민 투자 교과서요. 네, 전국민 네. 투자 교과서가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보시면은 그러니까요. 거시적 경제와 미시적 경제에 대해서 또 다루는 것도 나오고요. 경제 여러 가지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니 여보세요. 그럼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갑자기 자 이제 경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피시고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뭐 경제 지금 네. 뭐 이 이게 주식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주식 방송이다 네. 보니까 네네. 너튜브에서 홍전 치면은 제 채널에 나오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 잘 찾아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너무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의 성격상 좀 집중력이 저하되는 사람이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집중력이 저하되는 거를 인정을 하고 네. 여기에 맞게 또 알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집중력은 좋은데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럼 또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이분의 스타일대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좀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네. 많이 보고 복습을 많이 하시고 복습 많이 하시고. 본인의 또 공부 공부 방법 만들어내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찾아서 하시는 네, 게 네, 네.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저한테 배우는 거예요. 네. 그냥 가장 쉽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쉽게 알려주고 네. 경제를 가장 쉽게 알려주는 사람이 접니다. 네. 네, 저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아. 저와 함께 하시면은 네. 이런 것들 너무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노란톡에서 홍스탁 쳐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 우리 미키 씨님이, 저는 또 조마조마했어요. 이분 또 혼나신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아이고, 맙소사. 자, 바로 호이냐님 가볼게요. 우리 호이냐님이, 네, 아이고, 네. 아니, 참. 이게 불만이에요. 아니, 당사자는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감성적 소통과 네. 이성적 소통인데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진짜 괜찮은데 이 사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러면 갑자기 아무렇지 않았던 사람이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애가 되는 거야. 아, 이게 네. 바로 뭐냐면은 정치질입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아이고. 네. 자, 맙소사.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게 이렇게 같이 하니까 또 이렇게 뭔가 무서운 느낌이 있고 제가 또 이렇게 감성적인 참나. 부분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더블로 좀 시너지가 돼서 홍스탁을 많이 들어오시지 않나. 쌤이 이렇게 무섭게 하시면 누가 많이 들어오시겠습니까? 자, 호인야님이 방송 보고 왔어요. 아 방송 보고 바로 들어와서 또 질문까지 주셨어요. 미세먼지 관련주 이야기 하시길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때 마스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로 또 이슈가 되면 더 오르는 건가요? 네. 네. 이게 미세먼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슈가 네. 나와가지고 네. 이게 가시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더 올라요. 오. 근데 네. 이게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슈가 좀 단발성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음. 더 오르진 않죠. 아, 근데 이게 더워요. 좀 심각한 수준이어가지고 진짜 무슨 뭐 대국민 다 말을 해요. 네, 왜 네. 다 말을 할까? 심각하니까. 심각한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시에 대통령 그 선거 때 공약 중에 미세먼지 제로라는 공약이 있었어요. 오, 네, 네. 근데 미세먼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썼는 네, 거예요. 네, 네. 미세먼지 황사가 많아, 미세먼지가 많아 그냥 뉴스만 나오고 그냥 뭐 당연히 사람들이 어때요? 더 이게 무감각해졌죠. 그쵸, 이미. 네, 맞아요. 에이씨, 맞아요. 또 심해졌구나. 요걸로 음. 치우게 되면은 네. 기대감이 어떻게 돼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기대감도 무뎌지는 거야. 근데 이게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에 당선 시에 미세먼지 제로 공약을 하셨었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공약을 못 지킨 마음이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마음에 대국민 다 말을 했어. 오. 그래서 내가 이거 책임지고 네. 내가 우리 이제 모든 K 기술들 네. 다 동원해가지고 인공비도 쏟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거를 좀 해결을 하겠다. 네. 요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하죠, 완전. 네. 폭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는다. 그 정도 안 되고 그냥 요 정도 뉴스다 그러면은 네네. 그렇게 크게. 제한적이죠. 네. 네, 좋습니다. 이분은 이제 안 읽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위안안하고 하트님이 또 남겨주셨어요. 이거 제가 남긴 거 아닙니다. 왜 또 참나, 또 참나 또 나왔습니다. 네, 질문. 선취매를 하실 때 종목 선정 우선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선취매는 우선 정보 획득이 중요해 보이는데 개인 투자자는 참고할 만한 게 뉴스나 신문 정도로 좀 한정적인데요. 다른 루트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 재료가 살아있는지 보시라고 하셨는데 이런 판단 기준들이 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일단은 이제 누구 들어오라고 시키셨어요? 아니에요. 네. 미안한 하트님 이거. 네. 네. 이거 누구 시키신 것 같은데. 아무튼 선취매를 네. 할 때 우선순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하는 게 좋아요. 예측할 수 있는 예측이 안 범위. 되는 부분에서 내가 욕심을 내면 그건 선취매가 아니라 막 투자예요, 그냥. 막 투자. 네. 그냥 막 하는 투자입니다. 네네. 그냥 한마디로 시나리오 쓴다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예측이 가능한 선취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와요? 봄이 오죠. 그렇죠. 그럼 이제 꽃가루 미세먼지 오, 황사 네, 이거 오잖아요. 꽃말이, 네. 요거를 미리 조금 내가 한 2월부터 사놨다. 이거 선취매가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쵸? 네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만약에 이 경제 네.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갑자기 이제 여행 관련주들 여행이 될 거라는 관련주들을 갑자기 지금에서야 좀 사놨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잘못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이미 기대감이 반영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차트 따라서 달라져요. 또 달라지고. 네. 그래서 이게 선취매가 분명히 이제 선취매인데 예를 들어서 여행주 제가 이야기했죠. 네네. 경제 재개가 되면 여행주는 움직여요. 그죠? 네. 그리고 당연히 여행이 되니까 상승이 됩니다.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여행주가 안 움직여졌을 때. 네네. 근데 이거를 보고 차트를 보니까 선반영이 됐네? 그러면은 선취매가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왜냐면 선반영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선취매도 선취매 나름대로 전략과 구성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선취매를 할 때는 내가 예측이 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예측이 되는 네네. 예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요 정도로 선취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 4월, 5월쯤에 5월 끝날 때쯤에 네. 한 내가 2개월 정도를
2개월 정도를 내가 조금 뭐 스윙 관점에 투자를 해보겠다. 그럼 네. 이거는 여름 관련주들, 빙가류나 뭐 제습기나 뭐 이런 에어컨 이런 것들 관련주들 네. 이런 좀 사놓으면은 한 2개월 동안만 그래도 그냥 꾹 참고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 적어도 1-20% 이상 수익은 나요. 오, 네. 네. 요 정도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네, 네. 이거는 왜냐면은 때 되면 올라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는 충분하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네, 오늘 진짜 아쉬워요.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지금 받지 못한 게 진짜 아쉬운데, 네, 어떻게 쌤 이렇게 질문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마무리해보고 오늘 이슈도 많이 다뤘고 이제 증문즉답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양질의 이 컨텐츠들을 좀 뵙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의 이 바로바로 증문즉답 또 앞으로 우리랑 계속 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도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많은 공부 자료라든지 이 바로 위로랑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으니 이 방법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얘기는 해야겠죠? 네, 뭐 저도 네. 이제 이 홍스탁이 어떠셨나요? 주 2회 방송으로 줄어들면서 네, 퀄리티가 네, 네. 높아진 점이 너무 좋습니다. 오, 맞아요. 네, 이제 뭐 질문도 사실은 이제 이 방송 줄어들다 보니까 네. 질문도 훨씬 더 많이 맞아요,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아쉽다 보니까. 아쉬워서요. 그래서 이제 뭐든 중간이 중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중용. 중용. 네, 이거 과했잖아요. 중용. 네, 좀 그렇게. 알았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은 이 증문즉답 코너라는 게 어떻게 음. 보면 우리가 질문을 질문. 짜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궁금한 네, 부분들을 그러다 하다 보니까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간추려가지고 네, 좀 이렇게 그렇죠. 집약시킬 필요가 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질의 컨텐츠로. 그리고 그래야 또 네. 소중함을 알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홍스탁의 소중함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소중함을 좀 더 느끼고자 이렇게 좀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또 재방송이 나가요. 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또 그런 재방송이 나가는데 증문즉답 코너만 모아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로. 하이라이트. 엑기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 증문즉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냥 진짜 실시간으로 툭 던지면 툭 나오는 맞아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없잖아요. 심지어 그 답변이 또 너무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답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있을 때 잘 챙겨 보십시오. 네. 이거 삐지세요. 네, 삐지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한 주를 또 마감하는 방송을 해봤습니다. 네, 화요일 네. 날. 우리 홍스탁 이제 마지막 방송이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홍스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